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자동화 테스트 개론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생각한 것을 좀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그 자동화 테스트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그 상당히 그 호기심을 가질 만한 어떤 주제가 될 수 있고요. 또 테스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그 관심을 가질 내용이죠. 근데 사실 그 자동화 테스트라는 것이 좀 제가 보기에는 그 어떤 좀 실제 상용화 도구들이나 어떤 이론을 봐도 실제 상황과는 조금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가 좀 생각한 것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이거는 뭐 어떤 그 자료에 기반해서 작성한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그 생각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먼저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씩 살펴볼까요? 일단 자동화 테스트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어떤 그딱 표준화된 답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혹은 제가 이렇게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기존의 테스터들이 처음에 이제 매뉴얼한 방법으로 접근을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매뉴얼한 방법들 가운데 일부분이나 혹은 그 전체 모든 부분을 그 소프트웨어에서 자동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자동화 테스트라고 하죠. 그러면 그 테스터들이 보통 매뉴얼한 방식으로 하는 것들은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소프트웨어 분석 작업일 수도 있고요. 일단 분석을 해야겠죠. 소프트웨어를 테스트 하려면. 그리고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는 작업일 수도 있습니다. 테스트 케이스라 그러면 그 테스트 대상 소프트웨어에게 어떠한 인풋 값을 주고 그 아웃풋 값이 올바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그런 어떤 코드나 혹은 어떤 그 과정이 될 텐데요. 이러한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하는 것도 테스터들이 하는 주요 역할인 것이죠. 그리고 테스트 케이스를 실행하는 것도 테스터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것도 주요한 일이고요. 그리고 그 결과를 뭐 개발자나 담당 사람들에게 리포팅 하는 것도 주요 테스트들의 역할이죠. 이러한 어떤 테스터들의 모든 그 역할들 가운데 일부나 혹은 전체를 그 소프트웨어에서 자동적으로 이제 접근하고자 할 때 우리는 자동화 테스트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어, 실질적으로는 그 자동화 테스트가 요긴하게 쓰이는 부분은 그 주로 이제 반복적인 작업에 많이 요긴하게 쓰여요. 왜냐면 이걸 사람이 수행하기에는 일단 지루하고요. 근데 지루한 것보다도 더 문제가 뭐냐면 실수가 발생을 해요. 저희 사람은 반복된 작업을 계속하게 되면 실수를 하게 되는데 이 소프트웨어가 이런 거는 또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하거든요. 이런 일에 보통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동화 테스트를 적용할 때는 기존에 이제 여러분들이 테스터라면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련의 작업 가운데 어떤 부분을 자동화할지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다 하려고 하면 그것은 좀 벅차기도 하고 또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어, 그리고 때로는, 아니, 종종 매뉴얼 테스트가 더 효과적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 테스트라는 것이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소프트웨어는 그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아주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테스트라는 것은 그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 테스터가 직접 하는 게 사실은 가장 효과적인 경우가 많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동화 테스트를 적용할 때는 어떤 부분을 적용할지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자동화 테스트하고 매뉴얼 테스트는 상호 보완적으로 가는 것이 보통은 이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자동화 테스트가 또 뭐 비용 절감을 위해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의외로 많은 비용들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신중해야 돼요. 일단 자동화 테스트 도구를 구입해야 되잖아요. 이게 비싸요, 상당히. 일부분, 그러니까 테스터가 하는 모든 작업 중에 일부분만 그 자동화 테스트를 적용하더라도 그 도구, 시중에 나온 도구들의 가격이 상당히 비싸요. 작게는 몇백만 원에서 많게, 그, 비싼 거는 억 단위를 넘어갑니다. 네, 신중해야 되고요. 어,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그 인베디드 기기를 테스트하겠다라고 저희가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그 인베디드 기기야, 우리가 이제 그 테스트가 끝나면 고객에게 팔 거니까, 별도의 코스트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데, 걔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자동화 테스트를 적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디셔널하게 붙여주는 테스트 하드웨어가 필요할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인베디드 기기에 그 키인풋 같은 것들이 자동적으로 제어가 잘 안 될 때에는 그 디바이스 드라이버 단에서 걔를 강제적으로 키 이벤트를 발생시켜 줄 수 있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하드웨어를 심어주는 혹은 연결해주는 작업이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용이 점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자동화 테스트 담당 엔지니어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자동화 테스트 도구는 버튼 한번 딱 누른다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계속 그러니까 그 코드가 들어가게 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테스트 케이스 코드가 들어가게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스크립트 코드가 들어가서 그 코드에 따라서 자동화 테스트의 수행 과정이 조금씩 바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혹은 자동화 테스트의 일련의 과정을 담당할 수 있는 엔지니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또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교육비도 돼야 되겠죠. 예, 교육 비용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도구나 장비 운용에 따른 시간이나 혹은 어떤 공간적인 또 비용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결과를 또 이제 분석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대부분이에요. 많아요. 결과를 보고 so what? 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게 과연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저희는 분석을 해내야 돼요. 이게 진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소프트웨어가 테스트했는데 문제가 있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어떤 유용한 정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러한 결과 분석에 따른 또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동화 테스트 모델은 꼭 어떤 딱 표준화된 것이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은 모양이 대부분의 자동화 테스트의 어떤 아키텍처를 포괄합니다. 어, 일단 보시면 음, 자 하나씩 볼까요? 음, 테스트 리스트라고 지금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요.
테스트 리스트는 실행할 테스트 케이스의 어떤 셋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테스트 웨어라는 것은 그 테스트를 수행하면서 산출되는 모든 산출물들을 가리킵니다. 뭐 테스트 플랜, 테스트 계획서라든지 테스트 설계서, 테스트 스크립트, 뭐 테스트 관련 뭐 유틸리티, 소프트웨어들 이런 것들을 테스트웨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테스트 결과는 이제 그 테스트가 끝나고 났을 때 그 결과가 바람직한 것인지 혹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인지를 가리키는 것이죠. 네. 모든 테스트의 결과는 패스와 페일로 가려지는 것이 명확하고 사실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면 그렇게 결과가 안 나오면 결국은 그게 그런 결과를 내도록 누군가가 또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동화 엔진은 테스트 케이스를 자동으로 수행하고 결과를 그 판별하는 모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스트 데이터는 이제 테스트 케이스 입력값으로 사용될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SUT는 이제 소프트웨어 언더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테스트할 소프트웨어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제목이 이제 그 자동화 테스트 개론이잖아요. 이 어떤 지금 보시는 그림을 딱 머리에 담아주시는 것이 상당히 유용할 거예요. 그러면 자동화 테스트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안다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그림을 기억하시고 자동화 테스트를 할 때 뭘 테스트할 것인지 그리고 다른 어떤 자동화 테스트를 한다는 사례를 봤을 때 이 그림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다면 상당히 어떤 좋은 안목을 기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자동화 테스트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 테스트 케이스를 실행을 자동화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영어로는 리그레션 테스트라고 그러고 또 이제 논문 같은 데서는 어떤 공식 용어로서 회계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테스트 케이스가 있어야 돼요. 네. 스크립트나 혹은 코드로 뭐 C나 C++, 자바 같은 어떤 개발 랭귀지로 있어야 돼요. 그런 테스트 케이스가 준비가 됐을 때 얘네들을 쫙 자동적으로 실행시켜주는 거예요. 네. 실행시켜주고 그 결과가 바람직하지 않은지를 판별까지 해주는 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테스트 케이스가 미리 있어야 된다는 것이 사실 큰 단점이에요. 단점이겠죠? 만들어야 되니까. 예. 이 처음에 만들고 이해를 계속 쓸 수만 있으면 또 문제가 생각보다는 뭐 문제가 크지 않은데요. 테스트 케이스가 계속 변합니다. 왜 변할까요? 소프트웨어가 계속 변하니까요. 예.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계속 뭐 변하잖아요. 인크리멘탈하게. 그럼 테스트 케이스가 과거의 테스트 케이스가 크게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어요. 혹은 그 테스트 케이스를 업데이트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분석 자동화입니다. 분석 자동화는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는
것을 밝혀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테스트 케이스가 제가 뭐라 그랬죠? 테스트 케이스는 입력값과 아웃풋 값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입력값과 아웃풋 값이 결국 뭐예요? 소프트웨어 리퀘어먼트거든요.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동작해야 된다는 정보를 테스트 케이스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얘를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자동적으로 만드느냐?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물론 그거에 대한 정보를 누군가가 미리 넣어준다면 쉽게 작성할 수가 있겠죠. 근데 자동화 테스트잖아요. 그런 걸 미리 넣어주는 것 자체가 벌써 또 코스트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어떤 개발 산출물만 가지고, 개발 산출물이라 그러면 요구사항서라든지 아니면 소스코드, 대표적인 게 소스코드죠. 소스코드만 가지고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일이죠. 네. 근데 어쨌든 이런 소프트웨어 분석 자동화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것을 지원하는 도구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렵기도 하고 사실 논리적으로 좀 불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자동화 테스트라는 것의 대부분의 그 한계점이 이 부분을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결과 분석을 자동화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씩 좀 하나 살려볼까요?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테스트 실행 자동화는 준비된 테스트 케이스를 반복적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네. 여기 제가 적어놨죠. 테스트 케이스를 테스터가 직접 구현해야 하기 때문에 휴지 보수에 따른 비용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 예. 이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테스트 도구는 이런 회계 테스트 도구예요. 이걸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테스트 케이스를 한번 작성해 놓고 얘를 영원히 쓸 거라면 이런 도구를 사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프트웨어가 계속 진화한다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는 조심해야 돼요. 이런 도구를 샀을 때 테스트 케이스 업데이트하고 관리하는 것에 이끌려서 오히려 매뉴얼 테스트보다 못한 ROI가 나올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제 그 분석 자동화입니다. 제가 분석 자동화는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뭘 분석하느냐? 음, 다행히도 어떤 모델 다이어그램 같은 게 있다 그러면 걔가 어떤 분석을 위한 유용한 인풋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인풋이 될 수 있어요. 물론 그 다이어그램이 분석 가능한 어떤 포맷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대표적인 게 상태 전이 다이어그램입니다. 상태 전이 다이어그램이 뭔가요? 각 상태들 간의 연관, 연관 관계를 그 이벤트에 의해서 연관 관계가 서로 이렇게 나타난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상태에서 B라는 상태로 넘어가려면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됐을 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 상태 전이 다이어그램에는 나와 있어요. 분석 자동화 도구는 이러한 다이어그램을 분석해서 각 상태들 간의 그 전이가 어떠한 이벤트들로 발생하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파악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런 다이어그램 없죠? 개발할 때. 네, 없습니다. 대부분. 음, 그래서 뭐 여기 이 지금 오늘 내용의 내용은 아니지만 개발을 할 때 아키텍처
개발할 때, 아키텍트가 고려해야 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테스터빌리티라는 게 있어요. 테스터빌리티가 이 소프트웨어는 테스트하기 용이하게 구성되어 있느냐, 라는 거거든요. 조금 얘기가 벗어났는데, 테스트하기 용이하게 구성된 소프트웨어는 분석 자동화를 하기가 좀 용이하겠죠. 네. 그리고 아까 제가 테스트 케이스라는 것이 이제 인풋 대비 결과값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게 결국 요구사항 명세서일 거고요. 네, 소프트웨어 리퀘어먼트죠. 이런 리퀘어먼트를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리퀘어먼트가 보통 텍스트 문서로 돼 있죠. 근데 소프트웨어가 그런데 네. 근데 소프트웨어가 이런 텍스트를 읽지 못한다고요. 소프트웨어는. 그렇기 때문에 그 역시 테스터빌리티가 좀 좋은 테스터빌리티를 처음부터 고려한다 그러면은 요구사항 면에서가 그냥 텍스트 문서가 아니라 이렇게 좀 뭐랄까요, 테스트가 분석 가능한 어떤 포맷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사실 뭐 현실 업계에서는 아직 이런 접근들이 많이 잘 안 되고 있지만 그 논문 같은 경우 옛날 논문에서도 벌써 이런 방법들은 많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잘 안 하고 있죠. 실제 업계에서는. 왜 그럴까요? ROI죠, ROI. 예.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향후에는 그렇게 될 거예요, 아마. 예. 테스트가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많은 유관 부서들에서 그런 걸 요구하니까, 유관 부서나 유관 어떤 관련 수요자들이. 그, 음, 사실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어떤 분석 자동화를 위한 입력 인풋 대상은 사실 소스 코드입니다. 소스 코드는 있죠. 네, 소스 코드 없이 개발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GUI 메뉴 트리가 보통 있어요. 보통 매뉴얼 테스트 같은 거 필요하기 때문에 엑셀로 보통 작성하기도 하고 뭐 다르게 작성하기도 하는데 이것들을 보통 많이 씁니다. 지금 보시면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이 메뉴 트리예요. 이 엑셀로 작성된 메뉴 트리고 가장 좌측이 가장 상단의 어떤 메뉴가 되겠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서브 메뉴들입니다. 네. 이제 분석 자동화 도구는 이제 이런 메뉴 트리를 분석해서 일종의 각각의 메뉴들 간의 이벤트 상관관계를 그려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 한 예인데요. 이 메뉴 트리를 분석해가지고 엑셀에서 메뉴 트리를 분석해서 이러한 어떤 XML 포맷으로 각각의 메뉴 화면들과 화면들까지 도달하기 위한 이벤트의 어떤 발생 흐름을 이렇게 발생 관계를 XML로 이렇게 다 그려놓습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테스트 자동화 도구는 수행을 하는 것이죠. 이벤트를 발생시키고 특정 어떤 화면이나 특정 메뉴 아이템 쪽에 도착을 했는지 확인을 하면서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결과 분석 자동화는요, 여러분 테스트 진행하면 많은 경우 로그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가능한 많은 정보를 얻고 싶기 때문에 테스트 로그는 일단 뽑아낼 수 있는 로그는 다 뽑아냅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사람이 그 로그 데이터를 보고 내가 원하는 정보만 딱 필터링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뭐 엑셀 같은 데 넣어서 필터링 하기도 하고 뭐 파싱 코드를 따로 작성해서 또 뽑아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음, 이런 어떤 분석을 자동적으로 해주는 도구들이 또 있어요. 요걸 한 사례인데요. 이런 어떤 텍스트 로그를 갖다가 이게 하이어라키가 있는 그 트리 형태로 이렇게 보여주는 툴이에요. 사람이 보기 좀 용이하죠. 이게 텍스트만 막 있는데 요 도구를 통해서 보면은 이거 이제 그 메모리 그 사용량을 분석해주는 도구거든요. 분석해주는 도구의 결과를 트리로 보여준 건데요. 어떤 함수를 어떻게 호출해 나가고 있을 때 그 수행에 따른 그 시간과 그리고 그 메모리를 점유하는 양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그 지금 도구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동화 테스트 도구 적용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좀 많습니다. 제가 정리를 한 건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매뉴얼 테스트를 자동화하겠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안 가지시는 게 좋아요. 네. 그 처음에 매뉴얼 테스트로 접근을 하다가 이 부분은 내가 좀 자동화를 하면 좋겠다. 해서 자동화로 넘어가는 경우가 보통은 바람직합니다. 네. 그리고 그 자동화 테스터가 그렇게 헤비한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기존의 어떤 형상 관리 도구라든지 케이스 관리 도구 같은 것들이 있으면 가능한 걔네들을 같이 쓰는 게 좋아요. 왜냐면 걔네들은 또 필요에 의해서 이미 있었던 도구들이잖아요. 예. 그러면 자동화 테스트 도구는 어디셔널하게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딱 지원해주고 나머지들은 기존에 있는 도구들과 연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자동화 도구들이 괜히 이렇게 무게가 무거워가지고 혼자 모든 걸 다 하려는 경우가 있어요. 모든 거, 데이터도 다 관리하고, 그 데이터에 대한 어떤 버전 트리도 다 자기가 관리하려고 그러고. 근데 이미 그런 도구 있다 그러면 괜히 중복되고, 오히려 안 좋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UI 테스트 적용 시에, UI 테스트 적용 시에는, 어, 이 UI 테스트라고 하면 이제 레코드 앤 플레이백이라고 했는데요. 그, 보통 UI 테스트 보통 어떻게 하냐면요. 그, 이제 테스터가 이렇게 이벤트를 발생시키면서 UI를 쭉 한 번씩 이렇게 이렇게 한 번씩 지나다녀요. 그걸 레코드라 그러고, 걔를 이제 반복해서 수행시켜주면 플레이백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좀 주의해야 되는 게, UI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럼 기존에 짰던 UI 테스트, 이 레코드 앤 플레이백 방식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회계 테스트 방식이라고. 테스트 케이스를 그냥 반복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위험해요, 이런 방식이. 예, 소프트웨어가 바뀌면서 UI가 자꾸 바뀌잖아요. 특히 UI가 자주 바뀐다면. 그러면 기존에 준비해놨던, 레코딩해놨던 거 다시 다 해야 돼요. 바람직하지 않겠죠. 이런 도구들은 보통 그냥 좀 의심을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접근하실 때.
그리고 이제 CI가 이제 Continuous Integration. 어, 이제 그 Continuous Integration이 뭔가요? 이제 자동 빌드 시스템이죠, 일종의. 네. 이때 테스트 프로시저도 같이 들어가는 게 좋아요. 자동 빌드라는 것이 이제 개발자들이 개발한 모듈들을 자동적으로 인테그레이션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빌드에서 하나의 어떤 바이너리 파일을 생성하는 건데, 이 생성하고 나서 끝이 아니라 테스트 과정도 한번 싹 들어가는 식으로 가는 모양새가 좋다는 것이죠. 이런 컨셉에 맞물릴 수 있는지를 고려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테스트 후 결과에 신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테스트 잘했는데 그 결과가 신뢰할 수 없는 거면 문제가 되겠죠. 다 패스됐어요. 근데 사실은 소스에 문제가 있어요. 이러면 안 되겠죠. 혹은 다 페일 났는데 사실 테스트 도구가 문제였던 거예요. 이런 경우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어, 소프트웨어는 항상 변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즘의 개발이 워터폴 방식이 아니고 또 저기 이터러티브하게 계속 바뀌잖아요. 계속 순환되잖아요. 일련의 사이클이 계속 돌아갑니다. 이러한 개발 사이클에 영향을 가능한 적게 받을 수 있는 그 테스트 도구는 이런 거에 영향을 적게 받을수록 효과적인 거죠. 그리고 테스트 대상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테스트 API 혹은 GUI 인터페이스가 있는지 확인하는 걸 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키 이벤트인데요. 키 이벤트 방식이 제공 안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의 하드웨어를 붙여가지고 강제적으로 키 이벤트를 발생해야 되는 수도 있어요. 또 비용이죠. 번거롭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하면 부가적으로 문제도 발생해요. 어,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그 테스트 프레임워크라고 아마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적극 활용을 해야 됩니다. 테스트한 소프트웨어, 테스트 대상 소프트웨어가 멀티 플랫폼 환경에 동작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인베디드 소프트웨어일 경우라도 혹시 윈도우즈 기반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테스트 도구 자체는 윈도우즈 환경에서 좋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인베디드 환경에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를 윈도우즈에서 돌릴 수 있다고 할지라도 다르겠죠. 실제로 일종의 시뮬레이션 에뮬레이터니까요. 이제 에뮬레이팅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윈도우즈 환경으로 가져와서 테스트를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용하다면 하는 것이 좋은 것이죠. 네. 어, 그리고 이제 데이터 입력 방식이 어떤 키를 입력해가지고 이벤트를 주는 방식인지 혹은 메시지 기반으로 해서 또 데이터를 통신하면서 대상 SUT, 소프트웨어 언더 테스트, 테스트 대상 소프트웨어에다가 어떤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것인지 혹은 어떤 이미지나 사운드에 의해서 그 소프트웨어가 입력값을 받는 것인지를 생각하고 이를 테스트 자동화 도구가 제어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 분석은 어떻게 하는지 고민을 하셔야 될 거고요. 어, 복잡한 테스트 과정을 한 번에 수행하기 어려우면은 쪼개서 부분적으로 진행하도록 설계하는 것도 좋습니다. 처음부터 다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가능한 부분부터 하는 거죠.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도구가 있다면 최대한 이용하는 방안을 권고하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어, 그리고 그
이제 도구를 막 사서 하기보다는 요즘 오픈소스 도구가 많거든요. 물론 오픈소스 도구가 상용화 도구에 비해서 그 단점도 있어요. 예, 뭐 일단 위지 보수가 안 되죠. 예, AS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오픈소스부터 접근을 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어요. 일단은 돈이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구매 비용이 안 들잖아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감을 익히면서 이제 상용 도구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이용하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어, GUI 테스트를 할 때 GUI 화면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예, 내부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GUI 테스트 할 때요. 그 내부적인 어떤 상태들에 대한 값도 확인을 해야 돼요. 자, 여기까지 이제 그 제가 개론 정리를 했고요. 네, 감사합니다.